바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오늘부로 취임한 지가 딱 13일째가 됐는데 그동안 김 교육감은 부산 교육 현안들을 잘 정리하고 있을까요? 부산 교육 정상화와 공교육 강화를 특히 강조했었는데 어떤 변화를 기대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석준 부산 교육감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시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부산 MBC도 오늘 창사 66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실 때 부산의 학생들을 위해서 또 부산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 지역 언론 부산 MBC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먼저 우리나라 민방의 효신 부산 MBC 창사 6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예. 특히 교육과 지역을 연결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분권이나 네. 지역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이게 지역 언론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잘 생각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육감님께서 취임 후 첫 지시 사항으로 부산 초중고교에 예, 예.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예. 잘 알다시피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취임 첫날인 4월 3일 그 헌법재판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지 간에 이것은 헌법이나 또 민주주의에 관한 아주 생생하고 좋은 현장 교육의 기회가 될 거다 생각해서 네. 학교장님 재량으로 네. 생방송 시청을 권고하는 그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게요. 진짜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큰 교육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또 권고를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취임을 하고 나서 정말 급하게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동안 교육감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고 또 임기가 1년 조금 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부산 교육 현안도 좀 짚어보시고 정리를 해야 하셨을 텐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뭐 이 수장이 공백인 상황도 문제였지만은 네. 전임 교육감 재임 시절에 그 권위주의적인 불통행정 또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때문에 교육가족들 사기와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경쟁에 내몰리면서 많이 지쳐 있는 이게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교원들의 사기를 되살리고 또 아이들이 정말 활기차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부산 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다 예. 생각하고 예. 그런 일들을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선 학교의 고충이 뭔지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정책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인지를 잘 진단하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 이전, 늘봄학교, 체인지 예. 사업 등 전임 교육감 사업을 재검토하고 계신데에 예, 예. 교육감님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 개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늘봄이나 아침 체인지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장하고의 소통이나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되기보다는 일방적인 상명 하달식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선 꼼꼼히 평가해서 이어갈 건 이어가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교육청 이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뜬금없이 제기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청사 건물이 38년 됐는데 부산에 38년 넘은 학교가 40%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선 이 학교들부터 좀 더 환경 개선을 한 다음에 청사 이전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다. 예.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사업들도 너무 수직적으로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좀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거든요.
있거든요. 늘봄학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교육비 부담을 좀 줄이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좀 맡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이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참여율이나 또는 지출액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또 늘봄학교 시작하면서 사교육비 절감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실제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환영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예.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특히 학부모님들은 이 늘봄에서 이 프로그램 질이 네. 높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사교육 다시 보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네. 우선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그 늘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보면 그동안에 학교에서 진행해왔던 방과후라든지 돌봄하고 늘봄하고 이게 네. 서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서 예.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네. 학교 밖에 지역 아동센터하고도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좀 꼼꼼히 점검해서 가닥을 잘 잡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부산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60만 원 정도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후보 시절에 자갈치 아지매에서 부모 찬스를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예.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부분 취임식에서도 가장 먼저 강조를 하셨는데 예. 어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십니까? 예, 우선은 뭐 부산에서 학교만 제대로 다녀도 기본 학력은 갖추게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끼나 재능 능력에 따라서 자기 진로를 선택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게 공교육 찬스인데 네. 우선에 뭐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그 취약계층의 경우에 그 가정 형편 때문에 서울에 아주 좀 수준 높은 인터넷 강의를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또 기초학력의 핵심이 되는 문해력이나 수리력을 네. 좀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서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그 AI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계획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모의 소득 격차가 사교육 격차로 이게 다시 학력 격차로 가는 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임기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예. 막 생각하시는 것들을 하기에 참 시간이 촉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공교육이라는 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뭐 기초학력, 기본학력 갖추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인성을 갖추는 것,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좀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교육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 갖고 예, 계시는지. 우선은 우리 아이들 이제 한둘이밖에 안 낳고 네. 또 자기 아이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집이든 학교에 있든지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또 학교 오면 성적에 따라서 줄 세우기 경쟁을 하고 이러니까 네. 친구가 동료가 아니라 라이벌로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아이들이 더 황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력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도 잘 해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인성교육이 무슨 예절교육이라든지 충효 윤리를 가르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 다른 사람 또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연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인간다운 성품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선 인성교육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제 특히 이번에 그 후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방과후 과정에서 이런 명상 프로그램이든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 예. 이런 걸 키우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인성 교육이 참 중요한 시대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로 디지털 과몰입, 도박, 마약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지금 참 심각한데요. 예. 그 최근에 24년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마약류라든지 유해약물 경험한 학생들이 다소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심각한 상황이고 디지털 과몰입이나 도박, 마약류 등에 대한 중독 현상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단 전문 강사단을 구성해서 마약류 폐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가고요. 특히 지역사회나 관련 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꾸준히 함으로 해서 학생 스스로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정말 많이 얘기가 되는 게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가 많이 훼손이 됐다. 예. 학습이나 인성 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 회복이 참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는 말 그대로 교육의 3주체이고 네. 그래서 예.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문제, 그다음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문제, 또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문제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요. 실제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 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이 3주체 간의 각각의 권리나 책무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자주 서로 얘기를 통해서 입장을 확인하는 이런 게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안에서 문화가 좀 바뀌어서 예.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과 대화의 장을 자주 만드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예, 해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줬는데요. 예.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무슨 처벌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우선 시급하고 이러자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뭐 리스펙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자 이런 예. 문화를 꾸준히 확산시켜 왔는데 네. 어쨌든 서로 구성원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노력 이게 필요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교사한테 맡겨놓지 말고 소위 학교장의 역량을 강화해서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대신에 학교장에 대해서 보호를 철저히 하는 이런 이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빠르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사업들을 좀 실행하는데 재정은 충분한가 이런 또 궁금증도 생기네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제가 이제 재선거고 예. 임기가 1년 2개월이기 때문에 무슨 네. 특별히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전에서 빠진 거 보완할 거 했고 그래서 공약 사업 자체가 돈이 그래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침 추경 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교부금이 좀 늘어서 1,200억 정도의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지간한 이 공약 사업들은 대개 추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어려우면 내년 본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실까요? 예, 그 실제로 이제 이 교육감 재선거 때 약속드린 바대로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이나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을 위해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부산교육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꼭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석준 부산교육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